반갑습니다. 타임 내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묵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계속 지지부진하고 힘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좀 여유로운 스탠스로 뒤에서 줍줍하고 있는 모습이 연일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기관의 비트코인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하면서 1년 새 비트코인 약 57만 개 정도를 그대로 사들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약 53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점점 이런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수록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장기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매우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 일환으로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고 하는 회사요. 하나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1,000만 달러 정도 추가 매입했다. 우리가 항상 메타플래닛, 비트마인, 스트래티지, MSTR 이런 데만 보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한 150억 원 정도 비트코인을 사들인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회사를 처음 들어봤어요. 스테이크 앤 쉐이크? 스테이크랑 쉐이크 파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햄버거 가게면서 햄버거뿐만 아니라 이 밀크쉐이크 같은 거를 이제 중심으로 파는 그런 하나의 이제 프랜차이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집중을 해서 종업원 수만 2만 명이 넘어가는 꽤 큰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앤아웃 버거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스테이크 앤 쉐이크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햄버거 가게에서 비트코인 결제 도입 이후에 점포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고, 결제 매출을 전액 비트코인 리저브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DAT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사용량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 송금을 하기에 이 비트코인 결제 네트워크는 역부족이라는 거, 여러 가지 개발자들의 목소리와 공식 보고서를 봤을 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의 수장이죠. 레리 핑크가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부채 메커니즘 상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달러 프린팅기가 거의 다 녹슬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비 자체가 국방비를 추월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레리 핑크는 자본주의가 조금 더 포용적으로 진화해야 된다. 신금융 시스템은 뒤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들은 2030년 금융의 포용성, Finance Interoperability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투자하는 이 친구와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시작이 됐었죠. 여기도 역시나 연사진으로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의 모습이 올라가져 있고, 지금 현재 세계 경제 포럼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노르웨이의 베르게 브랜데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요. 그들의 이사회 명단을 봤을 때 전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든지 로슈의 앙드레 호프만 등등 전 세계를 주물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수장들, 그 뒷배는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연준의 사립은행의 집합체로서 세상을 조정해 왔고요. 이제 슬슬 JP모건, 골드만삭스에 이어 NYSE, 뉴욕 증권거래소까지 점점 자산의 토큰화의 중심 한 축이죠. 증권의 토큰화, 시크릿 토큰 오퍼링을 또 한 번 준비하고 있다는 거. 결국에 24시간 즉시 결제가 가능해질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CBDC,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극체제로의 변환 시점이 다가오게 되겠죠. 거래의 구조 변화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뒷단에서는 금융의 백엔드 시스템이 점점 바뀌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도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을 했죠. 또한 미국에서도 USA 다보스 하우스가 열리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연사진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이란의 초청은 취소가 됐다. 굉장히 큰 지정학적 변수가 있고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 금값, 은값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1온스당 4,680달러를 찍어내면서 트럼프가 만든 리스크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무역 갈등까지 점화가 되고 있죠. 유럽연합 쪽 6월이 지나면 25% 관세를 때린다더라. 다시 한번 뭔가 치킨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 프레임을 만들고 있지만요.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포커스 맞추자. 지금 현재 골드스팟 인덱스를 봤을 때 쭉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버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100달러를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귀금속, 원자재들 또한 점점 더 좋은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갈까요? 지금 현재 금, 은, 동, 구리 이런 원자재 섹터 날아가고 있고요. 나스닥, S&P 이런 매그니피센트 7을 필두로 한 기술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버블 시기상조라는 그런 대형 기관 인사들의 말이 충분히 공감도 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을 바라보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시점에 이미 5천을 상회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슬슬 코스닥과 러셀 2000까지도 매우 좋은 흐름을 이미 보여주고 있죠. 러셀 2000 특히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위험성 자산으로 치부되고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코인 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순서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가들의 시점, 그 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꾸 암호화폐 쪽으로 눈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외에 이제 앞으로 이 결제 시스템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시대적 방향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국투자증권 VVIP 신년 투자 전략 포럼에 연사 초빙을 받았고요. 얼마 전에는 하나은행의 100억 이상의 자산가의 하나의 모임에 연사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 은, 주식 투자할 때 아닌가요? 왜 그들, 자산가들은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갖고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포럼들을 만들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돈을 마이그레이션 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한번 그들의 시선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맞지만요. 무엇보다 노동소득보다 이 자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함이겠죠. 웬만하면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이런 POS 기반 스테이킹이 되는 것들, 복리 이자 구조를 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세팅을 해둔다라는 생각으로 동행하는 마인드셋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공부를 수반할 때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부탄 정부의 투자회사 역시 이더리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네요. 왕립 정부의 투자기관인 이 두룩홀딩스 같은 경우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포지셔닝을 늘려가면서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이 디파이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확대하는 건 조금 비추긴 한데 우리는 현물에 대한 포지션을 늘려가면서 이자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CBDC에 대한 파일럿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바로 리플사와 손을 잡으면서 부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시범 테스트하고 있었고요. 해당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탄의 RMA라고 하죠. 로얄 모니터리 어토리티, 이 왕립 통화청 같은 경우 왜 리플과 협력을 했고 프라이빗 원장을 기반으로 한 CBDC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리플 원장 같은 경우 탈중앙화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이지만요. 그들은 UNL이라고 하죠. 유니크 노드 리스트를 통해서 허용된 노드만을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내 것으로 체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리플은 부탄뿐만 아니라 영국, 유로존 지역과도 함께 CBDC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과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이사회 목록만 미루어 보더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CBDC 발행 가능한 플랫폼을 과거부터 만들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손을 잡고 있는지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토크나이제이션 될 것이다. 이 세계경제포럼과 리플은 파트너십 관계에 있고요. 이미 리플은 팔라우, 부탄, 몬테네그로, 홍콩뿐만 아니라 이미 BIS의 회원국을 상회하는 숫자의 국가의 수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언급드린 팔라우 같은 경우는 IMF와 협력하면서 국가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었죠. 그 뒷단에는 또한 리플사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의 인식은 또 CBDC 안 하는 거 몰라? 미국에서 안티 CBDC 법안 이미 미국 하원에서 작년 9월 달에 통과시켰잖아. 디지털 3법 통과시켰지. 클래리티 법안, 안티 CBDC 법안, 지니어스 액트 법안 이거는 지금 트럼프까지 서명이 끝났죠. 완전한 효용 절차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럼 직접 이 안티 CBDC 법안을 뜯어보셨나요? 어떤 예외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왜 리플사가 지금 현재 OCC에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 신청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까지 만들어 놨는지, 왜 월가의 분석가들은 리플 자체를 새로운 연준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퍼즐을 맞춰본다면 CBDC 세상이 도래했을 때 XRP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틸리티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의 입장, 그들은 슬슬 뒤에서 디지털 유로에 대한 결제 혁신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CBDC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리플의 솔루션이 인용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언론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 그림자 정부, 로스차일드 가문의 뿌리 세력들, 국제기구의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BIS의 문서, 그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 시장결제인프라위원회 이런 공식 보고서와 논문의 스탠스를 보면서 왜 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며 내공을 축적하셔야지만 지금 현재의 이 시장 상황을 버티고 미래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안티 CBDC 법안을 뜯어봤을 때 리플의 포지션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뒷단에서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액센추어와의 관계까지 살펴본다면 정말로 리플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새로운 연준 시스템이 가동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XRP 본위제 가능성까지 우리가 잠재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에스크로 시스템 자체가 단순히 물량이 풀린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이 친구에 대해서 입체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녁 8시 투자사관학교 에이플레이어님들 크립토 리서치 라이브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고요. 더 빅 리셋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나왔던 공식 보고서를 해석할 거고요. 엘맥스가 최근에 또 리플사 투자를 받았죠. 어떤 전략적 움직임인지, 또 나우페이먼트의 보고서에 XRP를 어떻게 인용하고 있고 스위치 주크를 기반으로 한 DAS 논문도 초읽기를 해보면서 XRP에 대한 펀더멘탈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소란스럽죠. 거시경제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장기 사이클 투자 내공 다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